반갑습니다. 일단은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팟캐스트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일단 이 팟캐스트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나 사상들을 인스타그램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의견도 들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이제 국내 온갖 커뮤니티랑 커뮤니티는 다 해본 21세기가 낳은 괴물, 이 잠재적인 걸어다니는 대역 죄인 정재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천복 씨는 지금 들어와 계신데 게스트 분들도 여러분들을 초대하면서 이제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 게스트는 뭐 여러분들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꽤 유명한 분이고요. 자기소개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천복 씨 자기소개해 주세요. 마이크 수신에 문제가 있어서 잠깐 지연이려고 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지금 안 들리거든요. 보세요. 들립니다, 들립니다. 들리는. 네, 지금 몇 년 만에 뵙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게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그러면 거의 한 8년 만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랜만에 뵈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 지금 거기 몇 내가 시죠? 지금 노르웨이는 5시 30분, 오후 5시 30분. 아직 해가 짱짱합니다. 좋습니다. 가볍게, 가볍게 자기소개를 일단 좀 해주세요. 저는 제 이름 팜천복이라고 하고요. 네, 음, 전 베트남 사람이고요. 네.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 그- 몇 년 계셨죠? 한국에서는 12년 살았고요. 초등학교 한 6학년 하다가 베트남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또 5년 정도 살다가 어, 노르웨이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거의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쵸? 그렇게 뭐랄까, 다른, 제가, 네, 제가 그, 한 곳에 오래 산 사람들을 보면은, 네네. 느끼는 부러운 감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말이죠? 뭐랄까, 왠지 이건 이사를 많이 가는 사람들한테도 포함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일단 그 이사의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게 이사의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약- 뭔가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뭔가 추억이 담긴 것들을 남겨둘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게 네네. 좀 커요. 그래도 이제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도 많은 국적을 사귀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점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또 뭐랄까 또 오랫동안 산 사람들을 보면은 그 한 곳에 네네. 오랫동안 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친구 관계가 오래된 친구 관계 같은 게 있잖아요. 뭔가 좀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까? 끈끈한 그런? 네네네. 제가 그거를 노르웨이 와서 엄청 느꼈어요. 왜냐면 네네. 노르웨이 사람들이 굉장히 내향적이에요. 외향적이에요? 아, 내향적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뭔가 사회 시스템이 네. 그, 그 큰 도시들이 많이 없고 다 네네. 시골이다 보니까 보통 한 기관을 같이 공유하는 기간이 많아요. 그 아, 네네. 노르웨이의 어렸을 그 청소년들이. 그래서 친구들을 보면은 전부 다 보통 유치원부터 같이 전부 다 그냥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유치원 때부터 사귀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노르웨이 친구 보면. 이제 외국인으로서 거기에 편입되기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쵸. 그래서 제 친구들도 다 저 같은 유학생들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이제 게스트분을 초대하기 전에 양력 조사를 좀 했거든요. 이제 한국 인터넷에서 학력이요. 꽤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양력. 아, 네, 예. 그 유명 유튜버 출연 경력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우아꽃님 방송에 잠깐 그 베트남 팬치로서 출연을 하셔서 쌀국수에 고수를 넣냐 마냐 이 분이 한마디를 해주셨고 또 DC 인사이드 카툰 연재 갤러리에 그 야순이 네, 만화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힛겔 네. 관리인 최종 보스로 한번 등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 음, 별명이 다 나갈 겁니다. DC, DC. 아주 유명한 게 과연 좋은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인터넷계에서 가장 유명한 베트남 분이 아니실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음, 유명 인사분과 자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가자면은 팟캐스트의 주제는 조금 다양하고요. 이제 평소에 네. 사람들이 얘는 무슨 이런 생각을 하고 살까? 뭐 이런 것도 서슴없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는지가 일단은 궁금합니다. 네, 뭐, 저는 뭐, 제가 생각, 제가 좀 고집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이슈 같은 거에 대해 생각도 좀 강단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 네. 그러면 이제 대본에는 없지만은 일단은 큰복 씨의 배경을 좀 살릴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일단 베트남 분으로서 한국에 와서 그러면은 정체성은 어떤가요? 한국인이라고 느끼나요? 아니면은 네. 그쵸. 제가 노르웨이 처음 왔을 때, 제가 국제학교 다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친구를 사귈 때는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 학교에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베트남 사람이요? 근데, 네. 네네. 그런데, 뭐랄까, 뭐랄까 좀 통하는 게 별로 없는 느낌? 물론 아, 제가 네네. 베트남에 오래 살기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라고 같이 갔다고 할 수 없는 게, 네. 제가 베트남에 있었을 때도 같은 그 공립학교를 안 다녔어요. 네네. 사립학교. 뭐 그런데. 그래가지고 네네. 아무런 관계성도 없고 유튜브도 한국어로 보고 그리고 문화 생활도 한국어로 하고 사실 뭐 인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셨잖아요, 거의. 그쵸. 그래서 그런데 또 제 몸 안에는 한국과 관련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볼 국적도 수 있죠. 없고 여권도 없고 그냥 뭐 그냥 한국에서 제가 지금 제 인생에서 한국이랑 관련 있는 거는 그 여권에 출생지에 그 음, 대한민국 이거밖에 없고 근데 뭔가 좀 이야기가 산으로 간 것 같은데 음,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배경에 관해서 얘기를 제가 하자면 이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셨으니까는 뭐 저는 약간 그런 거는 부러운 것 같아요. 약간 많은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 한국어도 거의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를 하시잖아요. 그쵸 한국어가 제일 편해요 제 인생에서 음, 음, 그래서 네네. 제가 여기서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소개를 네. 하잖아요. 네네. 친구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일단 고민을 해요. 음, 내가 이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 건가? 내 여권을 원하는데 여권 뭐랄까 내좀그 진짜 국적을 말하는 건가? 공감대를 알고 싶어가지고 내 국적을 어디서 왔는지 묻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네. 때마다 그냥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음, 라이스필드에서 왔다고 해요. 아, 왜냐면 네네. 대충 그 친구들 여기 유럽 친구들은 대충 아시아랑 하면 그냥 다 거기서 거기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뭔가 이제 전복 씨를 제가 초등학생 때 봤잖아요. 저는 네. 사실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같이 다니면서 외국인인 걸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음, 어떤 감상이었냐면, 아, 한국에 팜씨도 있구나. 약간 그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구나. 왜냐면 이제 외모적인 차이도 사실 그때로서는 딱히 구분하기 힘들었고, 제가 느끼기에. 뭐 이름도 뭔가 세 글자, 삼음절이잖아요. 그래서 딱딱 그쵸. 떨어지니까는 뭔가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구나. 뭐 이 정도 감상이었습니다만은. 아, 뭐 그러면은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첫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고 싶어요. 이거는 네. 뭐 정말 댓글 같은데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 팟캐스트를 만약 제가 이 소리를 하면은 너희 나라에서는 과학 교육이 불법이냐 뭐 이런 소리가 돌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제 생각을 말할 수 네. 있는 거니까 말을 하자면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네. 자전 네.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아무튼 간에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음, 서쪽으로 돌겠죠, 아마? 이쪽이 서쪽 뭐 아무튼 간에 돌고 있잖아요. 아무튼. 네. 근데 이게 도는 방향이 한쪽으로 계속 일정하게 돌지 말고 이쪽으로 돌았다가 이쪽으로 돌았다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니면 인생을 사는 게 훨씬 재밌지 않을까요? 이걸 인위적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가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 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쪽으로 걷고 있는데 자전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서 난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어. 그러다가 저쪽으로 걸어가. 여기저기에서 물건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이 훨씬 우여곡절이 많아지고 기승전결도 훨씬 뚜렷해질 거고 뭐랄까 희로애락 그런 게 훨씬 뚜렷해져서 삶을 사는데 훨씬 재밌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혹시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과학 뭐 배우셨어요? 뭐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딱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일단 네,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배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일단 그렇게 하면은 일단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Z축이 왜냐면 생기는 거죠? Z축이라 아니죠. 그냥 우리가 지금 멈춰 있는 순간에도 네. 우리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가요? 지금 우리가요. 아, 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쵸. 우리는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 네.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가 네, 그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게 이 네. 속도에 이미 적응이 돼 있는 거예요. 적응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아, 못 네. 느끼는 거예요. 근데 체화돼 있다. 네, 그치 동기화가 돼 있는 거죠. 근데 네, 만약에 이 방향이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네. 음 예를 들어 중구난방이라는 게 일단 어떤 어떤 식으로 도, 어, 정확히 중구난방이라는 게 뭔가요? 갑자기 오늘은 한 왼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다가 갑자기 그쵸. 24시간이 지나면 딱 갑자기 반대로 돌던가 그런 뭐 건가? 그런 식일 수도 아니면은 있죠. 만약에 그런다면은 네, 아마 딱 그 자전축이 바뀌는 순간에 네, 갑자기 지구가 한번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 지형이 막 무너지고 네, 네. 한 안정이 되면은 좀 안정이 되면은 아 뭐라 하지? 그러니까, 애초에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구가 갑자기 멈춘다 하면 그 바다가 네. 갑자기 갑자기 막 쓰나미가 생길 것 같은데 막 그 자전거에서 물병 들고 자전거에서 갑자기 멈추면 막 물 쏟아지는 것처럼. 아, 그러면 이제 천복 씨의 말씀은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쵸? 그쵸? 그러면은 그냥 이제 지구의 그, 형체가 네. 지금이랑 우리가 아는 거랑 굉장히 다르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게요. 과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가 이제 첫 번째 결론이고, 그럼 두 번째 결론, 이제 인간 음. 내면에서 뭐 셰익스피어도 그렇고 뭐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가도 그렇지만 이 작가들이 훨씬 인생에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작의 에너지를 얻은 건데 그럼 두 번째 측면 창작의 분야에 있어서는 이게 훨씬 더 다채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인간이 살아남는 게 가능하다면. 살아남는 게 가능하다면 일단은 네, 음, 그런 창작품은 네, 어찌 보면 예술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술은 보통 부자들이 소모하잖아요. 아, 그런 경향이 있죠. 그쵸? 그쵸? 네, 그러면,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부를 쌓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또 어떻게 만약 그, 보면은 네, 뭐랄까, 그 전통적인 귀족들이 돈을 쌓은 방법은 자기들 땅이 있었으니까 그 땅에서 나는 부를 택한 거고, 네, 지금에 있는 기업가들은 자신의 회사, 공장, 뭐 이런 데에서 돈을 쓸어 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 그런 계급들이 무너질 때는 네,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뭐 그런 게 보통 그런 자연재해 같은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뭐 막 기근이 찾아오면 뭐 사람들이 막 배가 고파지니까 막 들고 일어서고 그 프랑스 혁명도 사람들 배고파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술을 소비하던 그 왕족, 귀족 이런 게 막 사라졌고 막 뭐 그런 것처럼 애초에 창작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살아남는다. 이 피라미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사라지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무너지면서 지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음, 그러니까 제 뜻은 완전 네. 아나키스러운 세상이 되는 거죠. 무정부주의적인. 그러니까 아하. 그 아무것도 그 지속적이지 않고 뭐랄까 아, 오늘의 프롤레티아가 내일의 부르주아지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술은 딱히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음, 글쎄요, 일단 음, 이 주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어도 뭐 답이 나올 것 같지는 그럼 않고. 이건 마치 내일 네. 만약 삶이 매일 리셋된다면 이랑 매일 뭐랄까 뭐 뭐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 저는 일단 답을 내기가 불가능한 것 같네요. 첫 번째 주제는 사실 이제 어영부영하게 끝나버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조금 뭐 이런 뭐 예를 딱 잘라서 말하면 유사과학적인 얘기들만 하면은 뇌세포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회과학인가요? 아, 네. 두 번째 주제는 혐오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세상. 우리는 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입니다. 뭐 천복 씨 한국 인터넷 세상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쵸? 관심 뭐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최근 한국 인터넷에서 혐오가 만연합니다. 뭐 이제 네,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뭐 르세라핌이 타격 대상이었다가 두 번째는 푸바오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타격 대상이 됐어요. 네, 세 번째는 뭐 최근에 힙합씬에서 뭐 뷰티풀 너드 유튜브 채널에서 풍자냐 조롱이냐 뭐 이런 걸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다음 타겟은 또 누가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네 개의 타겟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죽일 듯이 까다가 다음 타겟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은 커리어를 잃었어. 근데 남아져 있는 팬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벨제부부를 한 마리씩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음, 이런 세상에서 한 명의 순수한 영혼으로서 남고자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에 관한 주제입니다. 충복 씨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일단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그죠? 일단 혐오를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상. 그쵸?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혐오는 어떤 음, 특정한 인물에 관한 혐오인가요? 아니면 어떤 뭐랄까 사회 질서, 그 사회 정의 뭐 이런 거에 대한 혐오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그냥 두, 두 다른 이해 집단의 혐오인가요? 이제 정의를 내리면은, 간단하게 키워드 하면은 악플인 것 같아요, 악플. 악플. 그렇군. 그럼 그 악플의 예시가 그 뷰티풀러드? 뭐 그런 르세라핌에 네네네. 대해 관한 향을 향한 혐오 뭐 이런 거죠? 네네. 음, 이제 뭐, 제가 먼저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걸 완전히 끊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능숙하게 대처를 하자면 이거를 없애버리자가 아니라 이거에 어떻게 대처하냐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악플을 달 때마다 당사자한테 100원씩 가는 겁니다. 악플을 다는 사람이 100원씩 내는 거예요. 음, 왜냐면은 이러면은 어차피 악플은 종식될 수 없는 건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라도 챙겨가자. 뭐 자본 이런 치료를 하자, 식의 뭐 이런 거죠. 네네. 뭐랄까, 아, 일종의 안정장치 같은 거네. 안전장치. 왜냐면 댓글 다는 사람들도 피곤할 거거든요. 아씨, 이거 언제까지 달아야 되지? 그러다 돈까지 내게 해. 그러면은 돈이 축적되면서 내가 얼마를 썼고, 얼마를 썼고, 얼마를 썼고 하면은, 아, 내가 이렇게 인생이 망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보통 악플 쓰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 망한 걸 신경을 쓸까요? 음, 이게 약간 좀 다른 차원의 것 같은데, 악플을 다는, 모르겠네요. 이게 사실 정상인 같은 사람들도 사회생활하면서 정상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인터넷에서 어떤 댓글을 달고 있을지. 일단 사람들이 악플을 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첫 그렇죠? 번째,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싫어서. 음, 두 번째, 그 사람이 어떤, 그, 한국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controversial, 네네, 음, 논란이 될 만한 네네, 행위를 해서. 세 번째, 그 사람이 잘못해서. 네네,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네, 악플을 쓰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쵸? 그, 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 내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순수한 영혼으로 산다. 그냥, 네, 음, 순수한 영혼이란 거의 뜻이 우리가 악플을 쓰는 사람이 되지 않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그러면, 음, 일단, 우리가, 음, 남이 한 잘못을 네네. 따질 권리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누군가를 재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은.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의식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은, 사실, 네, 그럼 그렇게 남을 평가한다는 거는 일단 자기만의 어떤 도덕관이 있기 때문에 그 도덕관에 그렇죠. 맞춰서 평가를 한다는 거겠죠. 그렇겠죠. 아마도. 그럼, 음, 이게 자유가 너무, 그렇다고 네, 도덕관을 없앨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도덕관을 없애면은 사람들이 아예 모든 게 올바른 게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왜 평가를 할 수도 문제냐면은, 없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을 하면은 공산주의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음, 저만 보세요.
사실 제가 1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그냥 방구석에서 막 사회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찌질이었을 거예요. 근데 100년 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팟캐스트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내 사상을 전파시키는 찌질이가 된 거예요. 이 두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 휴대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순기능보다 악기능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뭔가 이게 또 대화를 하다 보면은 다 어려운 주제들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제가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그 인종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거든요. 네네. 진짜 개쓸모없는 학문이에요. 일단. 근데 거기서 배우는 게 뭐냐면 그 이런 사회 현상을 네. 어떠한 학계에서 그 정한 어떤 그 현상으로 이걸 분리 이거를 아 이거를 그 뭐라고 하지 이걸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구글에 쳐볼게요. 그 단어를 분류 그런 사회 분류. 문제를 어떤 학교에서 정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요. 네, 예를 들면 뭐랄까 폭력, 그 네네. 바이올렌스 그리고 세계화, 음, 또 뭐가 있더라? 뭐 아무튼 아 이거 간에, 이거 지난번 시험 기간에 시험 과목이었는데 네. 음, 아무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졸지를 않았으면 아마 방금 답을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아쉽네요. 근데 이제 이 주제도 너무,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제가 어영부영하게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어설프게라도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 싶어요. 이, 그러면은 제 결론은 일단 이겁니다. 제 네네 네네, 먼저 일단 말씀하세요. 말해 일단 일단 제 결론은 네. 음, 남을 용서하자 이거예요. 아, 조금 남이 더, 남이 남이 어떤 잘못을 해도 음, 그, 그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네, 결국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게 표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남이 하는 잘못을 네. 용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기독교적인 마음을 갖자,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렇죠. 뭐 음. 예수님이 남을 7번씩 뭐였지? 이런 번씩 용서하라였나? 어, 저는 조금은, 염세적인 답변을 내고 싶어요. 저는 사실 휴대폰을 조금 없애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 휴대폰을 없앤다고 해도 음,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 결국 하지만 어쩌면 휴대폰이라는 매개체가 네, 그, 그 혐오라는 것을 가둬두고 있는 매개체일 수도 있어요. 음, 만약에 휴대폰이란 게 없으면 네, 그 혐오감들이 인터넷에만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세계로. 뭐 메타버스에 존재하지 않고 네. 우리의 현실 세계로 더 빠르게 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답을. 조금 현실적인 대책으로 뭔가 변화를 줘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아무튼 간에,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개개인이 어떻게 마음 먹냐겠죠, 사실. 다들 조금은 편안하게 상대를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천복 씨, 지금 저희가 회의 시간이 4분 남았거든요. 아, 이제 네. 그러면은, 다시 들어올까요? 나갔다 제가 다시 들어올까요? 다음 주제까지 말씀을 드리고 끊고 갈게요, 네. 잠깐. 이제 다음 주제는 조금은 너무 딥한 얘기만 했으니까, 조금은 이제 남자들이라면은 환장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다음 주제는 음. 이겁니다. 다음, 다음 주제는 빠따든 오타니 대 프랜시스 은간우. 케이지에서 맞짱 까면 누가 이기나? 오호. 생각을 해주고 계세요? 잠깐 나갔다 들어보겠습니다.